이 사연을 선정해서 최고의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12평에서 아이를 키우면 남편은 밖에서 자야 돼요, 지금. 잘 선택하더라도 실 경쟁률은 100대 1 정도. 청약 점수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오프 더 레코드 시간이죠. 월간 썰전 호스트 부익남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6분의 전문가분들이 모였는데요. 이 사연을 선정해서 그 사연을 다각도로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먼저 소개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일타 투자자문의 최진곤이고요. 요번에 부동산 입지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관련된 좋은 콘텐츠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제이에두 WM 대표고요. 경매 미래가치부터 권리분석까지 모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 필명을 쓰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세법인 리치 대표고요. 부동산 세금 관련돼서 많은 상담들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입지에 대한 사항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 대출 연구소 대표 레오 김은진입니다. 전세부터 주택, 건물까지 총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상담을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저는 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부동산, 거시경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칼럼에서는 보통 이제 부동산 입지, 그다음 단지 분석 이런 것들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참 든든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사정 때문에 못 와주셨는데 이제 청약 월용이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약 파트까지 총망라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드릴 거고요. 오늘 총 3분의 사연을 선정을 했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자산 규모도 좀 다르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한테 적용은 되지 않겠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최대한 자기 상황에 맞는 분들의 사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이고요. 다른 데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또 이제 조언이나 반박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개포동의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110일 된 딸아이와 같이 사는 30대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23년 하반기에 결혼을 했는데 올 8월에 첫 아이를 낳았고요. 남편은 여의도에서 회계사, 저는 관악구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세전소득 합산을 하면 남편이 1억 원, 저는 이제 4천 정도인데 약간 좀 줄어들었겠죠. 결혼 직후 저희는 잠깐 살다가 바로 집 사자는 생각으로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또 개포동으로 들어오셨어요. 12평짜리인데 고증금 9천에 월세 82만 원. 개포동에서는 정말 저렴한 주택이죠. 아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점점 살아보니까 이 동네가 우선 마음에 든다. 출퇴근도 편하고 생활 인프라 너무 좋죠. 작은 공간이지만 둘이 살기 충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이번에 애도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집이 12평이니까 조금 더 큰 평수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출산 가구한테는 같은 단지에서 조금 더 평수 넓게 임대 아파트를 바꾸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어서 5구 타입으로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 3억 6천에 월세 110 정도로 임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에서 이 조건 맞추는 거 쉽지 않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잡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한 번 더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자산이 약 6억 4천 정도인데 임대보증금 9천,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한 2억 정도 있으시고요. 예금 한 7천 있고 미국 주식이랑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한 주식이 한 2억 8천 정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결혼 초기에는 2억 5천이었는데 좀 주식이 좀 잘 돼가지고 지금 좀 늘었다고 해서 총 자산이 한
4억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눈덩이를 굴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또 집값도 올라가니까 복잡한 마음인 거죠. 부채가 한 2억 조금 안 되는 1억 8,500 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제 명의 대출은 친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빌려준 금액이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하려던 동작 아파트가 최근에 매물이 거의 없어지고 호가가 한 2, 3억이 올랐대요. 그래서 아예 못 살 것 같다.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니까 저희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부 정도로 많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입지만 가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청약 넣어보지만 계속 예비만 된다. 신혼부부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기대감도 있는 되게 복잡스러운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를 좀 넓혀간다, 이쪽으로 또 마음이 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개포동에서 산다는 게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임대 아파트 살면서 주식할지 청약할지 아니면 집 살지, 이게 고민이라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먼저 청약 원룡이님이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이분들이 지금 연봉이 좀 높지만 이제 지금 순자산이 좀 적은 편이죠, 연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우선 당첨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쪽을 해볼 수는 있다. 신혼 및 생애 최초 특공 접수하면은 5단계 추첨제에 해당이 되는데, 잘 선택하더라도 실 경쟁률은 100대 1 정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자, 그러면은 가능성 있는 곳은 어디냐? 흑석, 노량진, 신길 이쪽에 내년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실 경쟁률이 10대 1 정도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당첨이 돼도 지금 대출 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억 분양가라면 대출 받고 한 12억의 순현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4억 5천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장원 세무사님, 자, 지금 4억 5천 있는 분이 당첨됐다고 치고 9억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는데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금 이제 사실 은행 대출이 어느 정도 제한됐다 그러면 어차피 가족 대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근데 지금 딱 보니까 110일 된 여아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 10년간 기존에 기증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5천만 원 기본적으로 각각 받으실 수 있고, 그 혼인이랑 출산 공제 1억 원을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게 1억 원씩 만약에 이제 이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 있으면 3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지금 이제 이 자산 증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증여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더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차용증 쓰고 빌리는 수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에코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인데, 언니를 자기가 도와줄 정도면 여력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예, 그 생각이 이 한 줄에서 좀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뭔가 뭐 친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6억을 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그래서 직업이 회계사라고 하시니까 지금 빨리 뛰쳐나와서 개업을 해야 빨리 되잖아요. 기업을 해야 된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돈을 차라리 매출을 늘리자. 이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뭐 고모나 이모가 있어요. 그래서 빌려주면 그 차용증 쓰고 빌리는 건 현재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항상. 그리고 차용증에 따른 이제 이자를 제대로 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이제 연이자로 하자, 뭐 조사 안 나오면 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요즘 조사 텀이 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나서 대부분 6개월 이내 조사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청약 당첨되면 분양금이니까 조사 시점은 좀 늦어지겠지만, 근데 이제 그 거래 내역을 계속 보니까 저는 월마다 무조건 이체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연이자로 했는데 그 도중에 조사가 나오면 이제 결국은 한 번도 이자 지급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져서.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대부분 증여 오해를 좀 받긴 하는데, 뭐 큰아버지나 뭐 고모나 이런 분들 좀 먼 친척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까지는 증여라고는 즉각적으로 오해받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들이 윗 부모 세대가 서로 자녀들에게 크로스로 그러게 해서 잡힌 사례가 있었어. 그래서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뭐 9억, 10억을 해준 거죠. 고모부가 1억씩 막. 알고 봤더니 고모 따님 이제 또 결혼할 때 또 1억씩 주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잡아내는 또 기법들이 아, 갖고 근데 있습니다. 고마워서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게 이제 항상 사회 통념상이라는 걸 적어놓는데 1억 원의 축의금이 과연 이제 사회 통념상이냐, 예,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뭐 증여나 이쪽이 안 된다면 대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청약이 당첨됐다고 치고 지금 4억밖에 없으신데 뭐 많이 모아도 한 7억까지 모으셨다고 쳤을 때 한 13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했으니까. 네, 정말 이거는 되면은 무조건 그 잔금까지 가셔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서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잔금을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지역에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40%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15 대책 이전에 입주 공고가 난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많은 그 지역의 LTV로 가능하겠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투기과열지구로 변했기 때문에 40% 그러면 8억까지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소득이 이분이 지금 1억 4천이시잖아요. 1억 4천에 부채도 신용대출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예, 이런 경우에 대출에 문제가 없느냐, 중도금 대출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대출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DSR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중도금 대출은 DSR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내 신용은 조금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신용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잔금 대출이에요. 소득이 좋으신데 잔금 대출까지 가게 되면 역시 잔금 대출은 40% 가능할 건데 여기서 이분들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가 대출 한도가 될 거예요. 근데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20억의 분양가였지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상승을 해서 저희가 잔금할 시점에 이 집이 30억이 됐다. 예, 그렇게 되면 한도가 조금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서울의 그 규제는 어떤지 아시죠?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출로 잔금을 치르기에는 지금의 규제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지가 꼭 실입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로도 세팅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조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도금에서 만약에 내가 뭐 대출 말고도 더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가족분들이 뭐 빌려주시면 제일 좋은데 가족이 돈이 없다 이러면 가족분의 부동산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청약이라고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금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뭐 아까 우리 네오님 말씀하신 대로 잔금 대출은 지금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25억이 넘으면 이제 2억분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DSR 이것도 적용하면은 대출이 또 1억 8,500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3억 정도 가상금리가 어느 정도 붙느냐에 따라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로 사라. 경매로 사서 전세 끼고 살아. 아, 그렇죠. 전세로. 차라리. 경매는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모든 규제를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놔라. 물론 이제 대금 납부하는 기간, 전세 놓는 기간, 요 타이밍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P2P를 이용을 한다든가. P2P 가능한가요? P2P? P2P는 네, 제외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전세 놓을 때까지는 뭐 금리 감안하고 놓으시면은 저는 이분 사연을 보면서 지금 12평에서 아이를 키우면 남편은 밖에서 자야 돼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은 같이 셋이서 못 자는 그런 상황인데 임대로 더 늘려간다? 이거는 내 집 마련을 안 하겠다는 거고 집값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한데
집값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 입주 물량이라든가 통화량 증가 속도라든가 또 금리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 임대로 더 살아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할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종매를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주택이 소유하게 되면 그 임대 아파트를 나오셔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고 그게 그 입주 때까지는 어쨌든 아마 그 공무원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는 완공 때까지 한 2,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도 내가 살 수 있는 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청약을 좀 해볼까도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집을 사는 순간 집을 나가야 되는 이제 이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이제 고민이.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이 있으면은 그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보편 타당한 방법이죠. 내 집 마련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자산이 총 자산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갭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이 사연에서 미래 가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해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벌었는데 만약에 내 집 마련해가지고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에 청약 받은 게 지금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거를 잘못 받았다가 이게 주식으로 자기들이 자산 운용을 한 것보다 더 덜 오르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서울에 살아.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김건우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너무 좋은 동네에 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거를 과연 포기하고 청약도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막 수원이나 막 안양, 만안구 뭐 이런 데다가 넣을 수 있을까? 그거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제는 현재 상황이 괜찮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그러니까 되게 상황적으로는 만족을 하시는, 단지 걱정은 자산 측면에서만 혹시 내가 소위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 집값이 쭉쭉 올라서 그것뿐인데, 문제는 되게 무리를 해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어떤 내용은 과연 개포동을 떠나서 어디까지 거주를 허용하시는가, 심적으로. 개포 떠나서 부천 갈 수 있다, 이런 거 저희가 상담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개포동을 떠나서 과연 일산 막 이렇게 저 끝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의구심이 좀 있고, 과거에 그런 경험상 상담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안 가죠. 잘 안 가고. 어디까지 가요? 근데 보통은 동서를 이렇게 나눠서 강남 쪽에 살았다 해서 경기도로 가면은 성남, 하남, 뭐 구리 요 정도까지는 갈까? 서울과 붙어 있는 동남 쪽 요쪽까지는 가고, 만약 목동, 여의도 요렇게 살았는데 경기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또 서쪽에는 좀 이게 있는데, 이분 자산으로는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좋은 동쪽으로 가기 좀 힘들어요. 성남이나 뭐 하남이나 뭐 위대 이런 쪽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의 만족도 대비해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지나 지역을 추천을 드린다면은 사실 뭐 평촌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집은 좀 낡은, 그리고 좀 버티면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평촌, 뭐 중동 신도시 이런 쪽들이 상승도 없고 뭐 주변에 학원가도 좋고 이런 것들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는 개포동 임대 아파트 살다가 그 주변에 그 개포 학군에서 다니겠죠. 대치동 학원도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느냐는 게 한 게 이게 좀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약간 청약 점수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재개발 빌라 같은 거를 공시가 5억 이하 같은 거를 사두면은 청약 가점이 깨지지 않거든요. 무주택 자격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새는 투자 공부를 하시면은 재건축 상가 같은 걸 사면은 임대 아파트도 유지하고 청약 점수도 유지하고 벼락거지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집값이 오르면 이것도 오르거든요. 조건을 유지하면서 다른 자산을 확보하는 이런 좀 하면 자산 어떨까?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면 아마 자산이 아마 2억 5천에서 자산 기준이 있어서 부동산 자산 기준을 만약에 그게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 아파트를 나와요. 그러니까 청약 자격 위해서는 무주택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자산 기준에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못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문 분야로 가는데, 그러니까 딱 군전님 말씀이 저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주 환경이 어정쩡하게 좋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예 그냥 전월세를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명확한 의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서울 25개구나 뭐 경기 남부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이 자산은 솔직히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갭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를 노려봐야 되는데, 문제는 경매를 받아버리면 또 임대 아파트를 나가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형 넓히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히는 순간 솔직히 집 사는 거 포기하는 거라고 전 보여지고요. 오히려 애가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좁긴 하더라도 여기서 최대한 버티고 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 평형 넓히는 쪽으로 가보는 걸로 하고, 남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산을 이제 취득하는 순간 임대는 나가야 되니까, 임대를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 청약이랑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건데,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약 자격에서는 이제 공시가 낮은 빌라는 무주택 요건은 돼요. 근데 문제는 임대 아파트 요건은 또 다른데, 여기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분전님께서 얘기했던 거죠. 재건축 상가도 있을 거고, 또 상가는 또 대출도 되니까. 이제 참고로 상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 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이제 재개발의 일명 특수물건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도로 같은 거 말씀해. 그렇죠. 도로 부지나 아니면 일명 무허가. 그러니까 무허가나 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도 사실 등기, 무허건축물은 등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건축 확인원상의 명의만 바꾸는 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체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 거고, 그동안은 좀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사실 멀쩡한 물건들 먼저 찾지 이런 특수 물건을 잘 안 찾습니다. 해서 최근에 무허건축물 가격대들이 많이 조정이 됐어요. 해서 또 여기 관악구 공무원이라는 얘기 있는데, 관악구 하면 대표로 신림뉴타운이 있거든요. 여기 신림 1구역이 무허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무허가가 3억에서 4억대로 매수가 가능해요. 그런 식이면 이런 거 무허가 하나 매수해 놓고서 지금 신림 1구역이 마냥 늦냐? 사업시 인가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7, 8년 정도 뒤에 신축 아파트, 관악구라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되면 지금 분위기라면 17억은 그냥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무허가를 매수해 놓고서 투자하는 방법. 물론 무허가의 단점도 있습니다. 분양 자격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고, 권리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분담 금액을 생으로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청약과 좀 다르게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이제 다 무이자 혹은 이자가 납부된다 하더라도 대출은 다 가능하게끔, 혹은 요즘은 일명 빵빵백이라고 해서 계약금용, 중도금용, 잔금 100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분담금도 내가 준공 전까지는 바로 일일이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원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가면, 청약을 노리는 거는 이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을 계속 이 염두에 두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약을 정리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돈 자산을 불리는 측면에서 청약은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내 집만을 그게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게 좀 싫다고 하면은 그냥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문정시형 아파트가 지금 좀 작은 평수긴 한데 그게 10억 미만이거든요. 9억대밖에 안 해요. 그럼 대출 받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평수면. 송파구의 문정시형 아파트는 또 리모델링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도 연련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싫다고 하면은 또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개포동에 거주한다는 걸 좀 포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약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너무 노리지 말자. 근데 개포동을 너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 한 2년 살면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아 보여요. 예, 예, 예. 거주를 우리가 어떤 목적이냐, 실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자본 수익도 감안한 거냐, 이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임대 아파트가 이제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함정인 것 같아요. 함정. 임대 아파트의 함정. 그러니까 워낙 이게 입지가 좋고 이게 평생 살 것만 같은데 알고 보면 또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가급적 임대 아파트는 빨리 나오는 게 답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포동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청약은 되면 좋지만 이제 잔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괜찮고 또 이제 창업도 가능하잖아요. 세무사님 말처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 소유권을 얻어놓고 그걸로 이제 불려서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개포동 돌아오는 걸로. 이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 또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저희가 칼럼으로 또 계속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